지난 영상을 올리고 벌써 일주일 넘게 지났네요. 일주일 동안 생업에서 몇천 페이지의 문서를 검토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소처럼 자료 조사를 할 그런 의욕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보다 자료 조사가 좀 덜 필요한 가벼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달리 일종의 리액션 영상처럼 구성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리액션 영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영상에 자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손쉽게 조회수를 얻어내려는 목적의 영상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좀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숟가락 얹기나 난로 먹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다루려 하는 영상은요, 캐나다 연방정부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본인의 공식 채널에서 이민 제도를 변경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이라 숟가락을 얹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리액션 영상처럼 제 얼굴을 계속 옆에 띄워놓고 반응하는 표정을 보여주는 대신 평소 키아리 채널 영상처럼 영상 자료를 먼저 보고 화면을 전환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야 내용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트루도 총리의 영상 제목은요, 문자 그대로 Why Canada's Changing Its Immigration System입니다. 설명이 지나칠 정도로 단순하고 중요한 디테일이 많이 생략된 영상이긴 한데요. 바야흐로 연방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사실상 캐나다 유권자, 즉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민제도는 시민권자보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시민권자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 배경과 디테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한국인도 왜 대한민국 취업비자 제도나 영주권 제도 같은 거 디테일 꿰차고 있진 않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요. 거리에 점점 외국인이 많이 보이는 그런 현상만을 느끼고 있을 뿐이죠. 단순한 내용인데도 굳이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례적으로 트루도 총리가 이민에 관해서 자기 채널에서 직접 설명한 영상이란 것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트루도 총리와 리버럴 당이 아직도 얼마나 감을 못 잡고 헤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실 내용이니까요.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걸 알아본다기보다는 그동안 키아리 채널에서도 자세히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더 간략하게 상기를 하고 정리를 하는 기회를 가지고요. 동시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기회도 가져봤으면 합니다.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그만하고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번역한 자막도 달려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읽으면서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트루도 총리의 영상은 1.3배속 정도로 조금 빠르게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Immigration. Let's talk about it. In the last 2 years, our population has grown really fast, like baby boom fast. And increasingly, bad actors like fake colleges and big chain corporations have been exploiting our immigration system for their own interests. So we're doing something major. We're reducing the numbers of immigrants that will come to Canada for the next 3 years. Today, I'm going to let you in on what happened, where we made some mistakes, and why we're taking this big turn. 네,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을 하고 이민문을 좁히는 방향으로 이민 제도를 개편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팬데믹 시대 이후에 후술할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인 유입이 급증을 했고, 이에 따라 인구가 급증을 했으며 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많아졌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도 발생했죠. 3년이나 지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잡겠다라는 뜻입니다. There are two kinds of immigration in Canada. The one you probably think of most is permanent immigration, like when families come to Canada to settle and call it home. Every year, the government determines the right number of permanent residents that we want to admit. That's how it's been done for decades. But a plan that only talks about permanent immigration misses the other pathway, temporary immigration. 지금까지는 매년 발급하는 영주권 개수만을 고려하면서 이민 정책을 짰는데요. 최근 몇 년간 temporary foreign resident, 즉 영주권자가 아닌 임시 거주 이민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속 기존대로 이민 정책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납득할 만한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Temporary residents are people who come to Canada for a limited time, like international students, temporary workers, and so on. They come to work a job or go to school. When the job is done or when they finish their degree, most return home. Some apply to stay as permanent residents, but most return home. 저는 여기서부터 뭔가 말이 핀트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시거주 외국인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깔끔하게 설명한 부분은 좋았는데요. 일이 다 끝나거나 학업이 끝나면 대부분은 모국으로 귀국한다는 부분에서 시청자를 좀 오도하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딱히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외국인 유입이 극한에 다다랐을 때는 물론
임시 거주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상실하면, 즉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요, 대부분은 모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다만 체류 기간을 캐나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게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2년제 칼리지 나와서 3년짜리 PGWP 받는 것만으로도 5년이 보장되고, 이후에도 필요하면 LMIA까지 받아서 연장하거나 심지어는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망명 신청까지 해서 시간을 더 버는 것도 가능했죠. 망명 신청 부분은 요즘 큰 이슈가 돼서 트리도 총리도 영상 뒷부분에서 언급하지만,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얼마나 길게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유권자들 중에 이 영상을 보고 이거 실제로 자세히 찾아볼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So back to this year's plan. Historically, Canada's annual immigration plan just looked at permanent residents. The number of temporary students and workers that we admitted each year was left to the demands of the economy. It was usually a small proportion of our population, so it's never been a part of the long-term immigration plan. 초반에 설명드린 부분과 약간 겹칩니다. 다만 이번에는 임시 거주 외국인 숫자를 과거의 이민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지 않은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설명이라기보다는 좀 변명에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임시 거주 외국인 숫자가 워낙 적어서 예전에 넣을 필요도 없었으며, 임시 거주 외국인이 들어오는 숫자는 경제적인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었다고 트리도 총리는 주장을 하는데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급격한 외국인 유입 증가를 경제적인 수요 탓으로 좀 돌리려는 느낌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핑계에 불과한 건 바로 다음 부분에서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But after the pandemic, our economy came roaring back quickly, and we needed a lot of workers fast. Canada is in the middle of a huge labor shortage. Temporary foreign workers became such a significant part of our workforce that it'd be a mistake not to include them when we plan our immigration levels.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억제되었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된 것은 물론이고, 팬데믹 기간 동안 일을 쉬고 있었던 캐나다 노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은퇴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계속 쉬니까 이거 괜찮네, 계속 쉴만한데, 그리고 은퇴를 한 거죠. 그리고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이민자 의존도가 높은 모든 국가들이 이 두 가지 현상을 어느 정도 겪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민자들이 상당히 빠져나갔는데요. 빠진 이민자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캐나다는 남쪽 국경에 상위 호환 국가인 미국이 맞닿아 있어서 이를 상당히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민문을 미국 이상으로 넓게 개방을 해야만 외국인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문을 너무 지나치게 활짝 열었고요. 들어오는 외국인을 제대로 선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트리도 총리 말처럼요, 임시거주자를 연간 이민자 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면서 동시에 확실히 관리를 했다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트리도 총리도 인정을 하긴 하지만요, 참 빨리도 인정을 하죠. So this year, we did exactly that for the first time. We laid out a plan that sets targets for both permanent and temporary residents. This way, we're getting the full breakdown of people coming into our country so we can prepare the homes and infrastructure needed to support them. 지난번에 마크 밀러 장관이 했던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도 알립니다. 이번 이민제도 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안타까운 거는 적기를 완전히 놓쳤다는 겁니다. 1, 2년도 아니라 무려 3년이나 늦었습니다. 2022년부터 이걸 시행을 했다면요, 지금처럼 총체적인 난국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 집권 리버럴당 지지율도 이 정도로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민부 장관을 했던 션 프레이저 현 주택기반시설 공동체부 장관의 책임이 가장 큰 부분이죠. 물론 프레이저 장관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받는 방침을 승인한 건 결국 트리도 총리니까요. Like I said, immigration is based on demand. When we set our targets, we look at every province and territory. We ask the premiers, what are the gaps in your workforce? Is your population growing or getting older? We field calls from businesses, CEOs, economic experts, all sharing their thoughts on where we should set our targets. 이민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요, 주정부와도 논의와 협의를 반드시 거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말인데도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실제 캐나다 시민권자들 중에는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이 사단이 난 책임이 100% 연방정부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좀 그런 해명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게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합니다. 주정부도 상당히 좀 너무 널널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도 꽤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정부도 이런 걸 받아들였고, 기업체, 경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용한 결과가 지금 현재 이민 프로그램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We've had a chronic shortage of labor for the last decade. It is the number one issue of all manufacturers across Canada. So we think there needs to be more, push the pedal to the floor to bring more people into Canada. Because Ontario is facing a generational labor shortage. 380,000 jobs are going unfilled. It's no surprise that every sector has different wants and needs when it comes to immigration. But after the pandemic, they all came to us with the same message. After 2 years with closed borders, we need more people, more workers, fast. 자, 이 부분에서 트리도 총리의 의도가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캐나다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협회장의 발언과 온타리오주 벅포드 총리의 발언을 보여주면서 주정부와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도 이 사단이 난 원인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보내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o we brought in more workers, and it was the right choice. It worked. Our economy grew. Restaurants and stores reopened. Businesses kept running. But most importantly, in spite of lots of economists' predictions, we avoided the worst-case scenario, a recession. 트리도 총리는 It was the right choice라고 강하게 말을 하는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은 덕분에 억지로 경제 마이너스 성장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민자들이 떨어지는 경제를 멱살을 잡고 버티게 해준 겁니다. 덕분에 칼리지 등 교육 분야와 저렴한 인력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었던 대기업들은요. 큰 이득을 보았는데 캐나다인 일반 대중의 피부에는 이게 전혀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캐나다 로컬들이 체감하기에는 오히려 경제가 바닥을 쳤죠. 인구가 확 늘면서 물가와 월세도 급증하는 바람에 2잡, 3잡이라도 뛰면서 추가 소득을 좀 올려야지 버틸 수 있는 사람들도 꽤 됐을 텐데 이런 잡을 외국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만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참 눈에 확 띄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팀호튼이나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But some saw that as an opportunity to profit, to game the system. We've seen way too many large corporations doing this. The government says the program has been used to get around hiring Canadian workers in some instances. Far too many colleges and universities used international students to raise their bottom line. There are the diploma equivalent of puppy mills that are just churning out diplomas. There is fraud and abuse, and it needs to end. Because they could charge these students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more for the same degree. And then there are really bad actors who outright exploit people, who target vulnerable immigrants with promises of jobs, diplomas, and easy pathways to citizenship, promises that would never come true.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퍼피밀, 즉 강아지 사육장처럼 마구잡이로 학위를 찍어내는 함량 미달의 칼리지들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LMIA를 발급을 받고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받아서 운신의 폭이 매우 좁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굴리던 고용주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주로는 시골 동네 농장주와 호텔, 모텔, 주유소, 전국에서 체인으로 운영하는 레스토랑, 개인 식당들, 대형 유통업체와 창고 등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동안 일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쉬웠던 것도 이러한 사태에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책임이 큰 편이라서 더욱 트리도 총리가 강하게 비판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걸까요? 아무튼 이 부분이 핵심인 만큼 트리도 총리 선에서는 최대한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게 보입니다. 물론 이 문제의 디테일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 이 트리도의 이런 설명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느낄 수 있지만요. Looking back, when the post-pandemic boom cooled and businesses no longer needed the additional labor help, as a federal team, we could have acted quicker and turned off the taps faster. Now, it is time to make the adjustments to stabilize the immigration system that we need and get it working right for Canadians for right now. 연방정부가 더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걸 반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캐나다 내국인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민제도를 개편하고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수많은 캐나다 내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몇 년 더 일찍 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이걸 하는 걸까요? Immigration is primarily a federal job. 이 말은 많은 주정부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버타주 등 여러 주에서 그동안 연방정부와 으르렁거리면서 주정부 이민에 좀 더 힘을 싣기 위해서 비중을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We have the levers to rein it in, so we are. This is a big change, a major cut to immigration, reducing permanent immigration levels by at least 20%. A new string of measures to clamp down on temporary immigrants. That means a decrease in international students, temporary foreign workers. Canada's new immigration plan is straightforward. Lower the number of new immigrants coming into Canada, both temporary and permanent.
We're prioritizing permanent residents with the skills we need, like healthcare workers for our hospitals and construction workers who will build more homes. 지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내년 총선에서 리버럴당이 한 석이라도 더 얻는 방법일 겁니다. 그 외에는 뻔한 이야기들만 하는데요. 중요한 건 트리도 총리 자신이 헬스케어 분야와 건설업을 콕 집어서 말했다는 겁니다. 이 두 분야는요, 내년에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계속 열려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트리도 총리 말이라면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해도 반박을 날리 보수당 피에르 폴리에프 대표도 반박하지 않을 겁니다. And those temporary residents who are already in Canada, some will apply to stay in Canada as permanent residents. Since they're already here, established and working, the added pressure put on communities is very low. Or they'll leave Canada when their temporary residency expires, reducing our population. 이건 이전에 마크 밀러 총리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TRE 채널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었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현재 캐나다의 사회적 기반과 복지 시스템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래서 이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요. 영주권자로 추가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자를 선발할 때 이미 캐나다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며 이미 개편안에 인 캐나다 포커스 스트림을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밀러 장관과 트리도 총리가 호언장담하는 걸 생각하면 이것보다도 좀 더 늘려서 한 10만 명 이상으로 맞춰야 좀 구색이 살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해요. Some temporary residents may turn to our asylum system when their visa expires as a shortcut to stay in Canada. Those claims will be analyzed and processed, and if their claim fails, they'll be sent home. Between the amount of people coming and going, we'll effectively pause population growth for the next 2 years. Then from 2027 onwards, it'll balance out and slowly start increasing again at a sustainable pace. 이 영상에서 가장 어이가 없고 웃긴 부분입니다. 트리도 총리가 얼마나 아무 생각이 없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지금 캐나다 이민 관련해서 가장 병폐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망명 신청과 난민 신청을 악용해서 캐나다에서 나갔어야 할 사람들이 억지로 체류 기간을 늘리고 버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캐나다에 망명 신청을 접수를 하면요. 최종 심사가 나기까지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이나 걸립니다. 이 부분은 아예 쏙 빼버리고 망명 신청 건은 잘 분석해서 처리를 하고 거부되는 사람들은 모국으로 돌려보낼 거라는 아주 뻔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대규모 추방을 시작을 하면요. 캐나다에도 상당히 영향이 올 게 확실합니다. 트리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협의한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에 의해서 미국에서 미입국한 사람들을 미국으로 도로 바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들어와서 14일 숨어 있으면요. 망명 신청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존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계획대로 다 완벽하게 착착 맞아서 되면 2027년까지 인구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속 편한 소리나 하고 있어요. 참 트리도 총리를 보면요. 혼자서 참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 딱 부합하는 것 같아요. 아직 투표권도 없는 저도 이렇게 갑갑한데 투표권이 있는 시민권자들은 참 마음이 어떨까요? In fact, that gets us back to the population growth path we were on before the pandemic. This pause is going to give our economy and our communities the chance to catch up with things like our plan to build millions more homes. That's not stopping, but now we'll have a little more breathing room as we build. We'll see more corporations investing in Canadian workers and youth rather than relying on cheap foreign labor. Our cap on international students is already bringing rental prices down in big cities, and as we keep that cap in place, rents will keep coming down. 트리도 총리가 뻔한 소리를 계속 늘어놓습니다. 저는 부동산 분야는 잘 몰라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요. 월세가 내려가는 현상이 오로지 이민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이민분을 좁혀서 오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건설사가 받아야 하는 건설 허가부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프로세스도 복잡하고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집을 짓는 과정에 무슨 이민자 탓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께서 좀 댓글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re making the system work for Canadians and for newcomers, rather than for the big box stores, chain restaurants, immigration consultants, and sham colleges that exploit it. 이미 이번 이민 개편안에서요.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상당히 내려져 있습니다. 주요 칼리지들도 캠퍼스 일부를 닫거나 교직원 대량 해고를 단행하는 등 유학생 감소에 맞춰서 군사를 빼고 있죠. 함량 미달 칼리지들은요. 뉴스에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문을 닫은 곳도 꽤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mmigration is a great thing, and we're lucky that so many people dream of coming to our country. Fulfilling that dream depends on having a good job, a decent place to live, and health care that you can access when you need it. We have to make sure our population isn't getting out ahead of those things. 마지막 결론도 트리도 총리답게 끝냅니다. 행복해 보이는 이민자들의 사진과 마냥 인자하게 미소 짓는 본인의 사진을 슬라이드로 삽입을 하면서 좀 있어 보이지만 별 실속은 없는 말로 마무리를 해요. 트리도 총리는 왜 본인이 완전히 인기를 잃었고 리버럴당 내에서도 총리 자리에서 좀 내려오기를 원하는 의원이 상당수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김살 없고 깔끔하고 지적인 이미지만 고수하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7분짜리 영상은 잘 만든 영상이에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민제도에 대해 잘 모를 만한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간략하게 그리고 주요 내용은 다 담아서 잘 정리를 해서 설명했어요.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하지만 영상의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고 리버럴당의 이민 제도에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기에는 너무 임팩트가 약해요. 그냥 의례적으로 찍은 플레이스홀더 영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인데요. 보수당 피에르 볼리에프 당 대표가 그동안 얼마나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잘 해왔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룰 일이 있겠지만요. 이것도요. 딱 3단어로 구성된 외우기 쉬운 슬로건을 적기에 바꾸어가면서 제시를 하고요. 온갖 온라인 플랫폼에서 트리도와 리버럴당 정권을 공격을 했죠. 하지만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요. 본인의 도련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야당의 공세에 제대로 맞서는 것보다 아직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체면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미국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 민주당에서 보여준 것과 놀랍도록 비슷한 문제인데요.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좀 교훈을 얻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현재 전 세계 리버럴 계열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새로운 스타일로 준비해본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흥미롭게 끝까지 보셨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영상에 대한 생각과 트리도 총리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견해를 부담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